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주간 아이돌, 여의도 아이돌 그룹 이름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경 얘기를 좀 해보죠. 4조 원 규모 이제 추경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목적이 일단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어제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국회로 가서 추경 처리 협조를 당부했는데, 야당 반응이 우선 냉담합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은 일단 반대죠, 원칙적으로? 무조건 반대죠. 무조건 반대입니까? 왜 그렇게 반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제가 살지도 않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세금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혈세를 써서 네,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이 낭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저는 네,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이게 일자리가 영구적이지 않다, 그런 취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투자를 함으로써 근본적인 네. 문제가 해결이 돼서 네. 어떤 지속 가능한 대책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고 3년 동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3년 동안 이제 중소기업 일자리의 어떤 질을 높이겠다는 건데 네. 그거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정말 조금 더 본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네.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네. 된다. 그게 뭔지 좀 이따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이제 일자리 추경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추경이고요. 현재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2020년까지 고용절벽 시대에 놓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으로 2021년까지 7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요. 또 군산과 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된 추경입니다. 근데 추경하면 많은 또 애청자들께서 나라가 빚을 또 지는 게 아니냐라고 네.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추가 국채 발행이 없고요. 또 추경이 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금리의 변동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지난해 세제잉여금이라든지 지방재정교부금 등에 남아있는 또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책정할 예. 편성할 예정이기 네네네. 때문에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라 빚이 늘어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추경을 보면 매년 지금 추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작년 말에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게 늘 이제 뭐 여당이 될 때는 법적 요건이 된다, 야당일 때는 안 된다, 늘 그러다가 결국 결론은 되게 하는 걸로 이제 뭐 교착이 되던데, 지금 이제 법적 요건을 보면 국가시정법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이런 그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한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대량 실업 우려까지 갔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IMF 이후 지금 최악의 청년 실업난을 기록을 하고 있고,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네.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재난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네. 근데 이게 추경의 어떤 그 여건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문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재난의 여건이 되나, 근데 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경태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신 네. 뭐 이게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없다거나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추가적인 빚을 지거나 뭐 국고가 그렇게 낭비가 되지 않아요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거를 써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추가적인 빚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써보죠. 이렇게 하는 혈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 네. 국가시정법에 정한 대량 실업의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정부는 얘기하는데, 그게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아마 향후 4, 5년은 지금 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고용 절벽의 상황이다 말씀드렸고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뭐 현재 통계에서는 뭐 10% 정도 내외입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실업률은 25%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아르바이트나 정말 니트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되고요.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야 됩니다. 네. 이 추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때 21년까지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중소기업이겠죠. 네.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요. 또 기존의 중소기업 취업자가 2년간 근무하면 300만 원을 적립하면
1,600만 원으로 네. 불려주고요. 또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3,00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제도들도 도입되고요. 또 네. 세제 혜택도 생깁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요. 네. 또 청년 창업기업에게는 소득 및 법인세를 100% 감면하면서 이제는 이 4년간에 버틸 수 있는 좀 기초 체력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네.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이렇게 3년 정도 한시적이라도 지원하면 그런 대량 실업 우려가 조금 해소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만병통치약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네네. 정부가 이 정도의 노력, 정말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네. 그런 실업의 위기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건 효과가 있을지는 일단 해봐야 되는데, 근데 아까 우리 권성주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이건 추가로 돈 빚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인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돈 남는다고 다 써야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기왕 쓸 거면 다르게 써야죠. 다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곳으로 써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퓰리즘 선거형이다, 선거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 네. 아까 장윤태 위원장님께서 이제 여당이시라고 이 정책 설명을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해주셨는데 네네. 근데 지금 이 3년 동안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약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가도록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은 여건은 안 되지만 제가 자격이 돼서 그 해당이 된다면 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대기업 들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돈 받으면서. 네. 그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양질화시켜주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요것만 좀 짚어봤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죠. 이게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 아니냐. 바로 지방선거가 있고 얼마 후에 추경안이 엎치락뒤치락하다 어쨌든 통과되고 안 되고가 6월쯤 앞서서 그죠? 4월쯤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통과되면 정부가 더 그야말로 지방선거 유리하게 인용할 수 있고 만약에 야당 반대로 안 되면 거봐라 야당은 지금 청년들 어려움도 전혀 외면하는 고려하지 않는 이런 당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혀 지금 지방선거를 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이미 1월에 그 대통령께서는 일자리 점검, 청년 일자리 점검 대책회의를 하시면서 주최하시면서 3월까지는 대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월에 지금 그 일자리 대책으로 나온 거고요. 이런 일자리 대책이 지금 4조 원 정도 추경인데요. 방금 예산 조금 좀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세제 잉여금 11조 3천억 원 중 저희가 다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회계 1조 3천억 원, 또 지방재정교부금 약 6조 원, 그리고 공적자금 상환기금 1조 원을 제외한 2조 6천억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예. 여기에 기금 여유자금 1조 원 정도를 추가해서 약 한 4조 원 정도로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남아서 저희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지금 저희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거고요. 네. 이래서 추경을 하는 것이 저희는 절차와 순서를 좀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갑자기 지방선거 말씀하시니 참 저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지방선거 예전에는 그 추경을 보통 하반기에 하지 않았던가요? 후반기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월 달부터 시작하고 이게 8월 달쯤 어떤 결실을 맺게 가부간 결론이 나게 하는 게 바로 지방선거용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 말에 이제 11조 2천억의 추경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일자리를 내거셨는데 그때 11조 2천억을 통해서 11만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6만 7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네. 근데 그중에서도 3만은 60대 이상의 노인의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일자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구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고 네. 그것이 이런 일자리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가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청년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정책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뭐냐면 이제 청년들도 알아요. 이게 청년 일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다는 걸 청년들도 알기 때문에 네. 그만큼 청년 문제에 관심이 없는 정부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당장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네. 중소기업 취직해도 지금 임금이 낮아가지고 그죠? 대기업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장 1년에 1,000만 원씩 주겠다. 3년간 주겠다. 그럼 당장이라도 일단은 취직하고 본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지금 취업을 너무나 이제 청년들이 바라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조건 차이가 너무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기업의 평균 연봉이 한 8,800만 원 정도라면 1차청 같은 경우는 뭐 한 4,800으로 거의 반토막 나고요. 네. 2차청으로 떨어지면 2,500 정도로 더 떨어집니다. 더욱더 네. 열악하고요. 거기에 고용 안정성이나 다른 기타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은 더욱더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좀 더 취업할 수 있는 취업을 하도록 좀 장려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기업의 문호만 지금 개방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대기업의 문호만 뭐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러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야겠다라는 고민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이 나오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럼 이런 걸 보고 청년들이 자, 그러면 나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해보자. 이렇게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임금으로라도 보전을 하면서 근로조건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어땠습니까? 80년대만 해도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더욱더 평균 임금이 2배나 차이가 나면서 심해졌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직접 지원 방식밖에 없다. 별다른 세제 혜택이나 고용할당제 등등을 다 모두 권장 사항으로 해봤지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좀 극약 처방에 좀 더 저희가 보기엔 극약 처방 아닙니다만 이 정도의 처방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비판을 받는 처방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라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주 대표님께서는 네. 그럼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나라면 이거 돈 받고 취업을 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 가겠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3년 후에 정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네. 청취자분들께서 이해가 쉽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정치학 강의를 하지만 네. 그 10대 안에 들어가는 대기업에서 전략기획팀 본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경영 컨설팅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 이제 컨설팅을 다니면서 중소기업이 진짜로 어려운 이유, 네, 중소기업에 직원들이 왜 안 들어오는지 그리고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는지 이런 네. 어려움을 현장에서 다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라는 게 단순히 어떤 월급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와서 그거 받으면서 대기업 관리 할 만큼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단순히 임금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 누릴 수 있는 어떤 복지와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으려면 중소기업에서 계속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려면 결국 어떤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에 향한 어떤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어음 할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네네.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국민 세금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3년 동안 버텨보겠다? 이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론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실을 보셨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하신 어떤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네.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좀 있으면 좋은 밥을 지을 테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당장 배고픈 사람이 뭐라도 좀 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근본적 해결책이 될 때까지 조금 연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그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어떤 좋은 그림을 내세우면서 네. 실질적으로 그런 3년 동안의 이제 시기를 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도와줄게 그게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조금 더 써도 좋으니까 차라리 추경 예산을 더 써도 좋으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라.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회 숫자상으로는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통과가 안 될 수밖에 없다. 국회 숫자 의석수로 따졌을 때 네네네. 지금 국회가 의석수가 야당이 다 반대합니까? 여당 중에서도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당에서도? 네. 그래요? 범여당 중에서도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293석 중에 이제 과반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과반이 147이거든요. 네. 근데 범열 다 합쳐봤자 146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적 과반수가 출석 과반수만 찬성하면 제적 과반수가 이제 다 창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될 수가 없지만 내용 면에서도 이거는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통과가 될 수 없다. 이대로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도 가능한 것 같아요. 민주당 측에서 보자면 유승민 대표 지난 대선 때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려고 중소기업의 4대 보험료 지원을 공약했었지 않느냐. 근데 왜 이런 건 반대하는 이런 반론도 가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일자리 추경 같은 경우가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고용하겠다고 하면 직접 고용이 늘어나고 공적 자금의 낭비다라고 비판하시면서 그러면 정부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기업을 좀 더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 토대를 만들겠다고 하면 왜 이것도 반대하는지, 그럼 대안이 무엇인지 네. 전 너무 좀 궁금하고요. 4대 보험료 지원 같은 공약도 맞습니다. 근로조건의 향상, 복지 혜택의 지원이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정말 정작 중요한 4대 보험료도 중요합니다. 복지 혜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정말 더 실질적인 인건비를 세후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네. 결국엔 직접적 지원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이것이 바로 일자리 추경입니다. 결국 그 유승민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일단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네. 그죠? 4대 보험료긴 하지만 그것과 좀 다릅니까, 이 부분은? 작년 5월 달에 대선 때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네. 지금 작년 연말에 11조 2천원의 추경을 통해서 했었고, 그리고 1분기 만에 다시 추경을 하겠다라는 그건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요. 다릅니까? 네, 지금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네.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현금이 전달이 되는 그런 안을 내건다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네네. 위한 걸로 지금 조금 더 고민을 해달라.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단직적으로 물어보면 네. 선거 끝나고는 괜찮습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머리에 써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조 중에서도 아까 장경태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네. 2조는 지금 군산 그 재난 고용 지역 때문에 네. 고용 재난 지역 때문에 이게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조 중에 실제로 하는 건 2조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네. 지금 그런 효과 없는 곳에 혈세를 쓰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네, 조금 더 심각성을 예. 제대로 알아달라. 네. 전 대안이 정말 궁금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 같은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실업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실업수당 만약에 기업을 다니시던 분이 예. 실업자가 되면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런 분들은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미취업 청년들에게는 자산을 형성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럼 예. 이분들이 자비로 학원도 다녀야 되죠, 대학도 나와야 되죠, 스펙 경쟁이 심하니까 유학도 다녀오기도 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자비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비용, 고용을 준비할 수 있는 비용을 좀 더 지원하자.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이렇게 모두에게 좀 지원을 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예.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자 대안 네.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이분은 긴 얘기니까 네. 청년 일자리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죠, 정치권에서? 지금 이 추경안으로 내놓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비판받는 이유는 예. 이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으로 자꾸 땜빵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지금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먼저지 지금 있는 곳에 이제 청년들이 그 구직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떤 현금적인 것만 지원을 하겠다. 예.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를 해소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노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자꾸만 그 세금을 가지고 직접적인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특히 시기적인 문제가 겹쳐서 그렇게 문제를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혈세로 선거운동 그만해달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장경태 위원장. 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때도 야당이 참 많은 비판했습니다. 직접 고용으로 늘려서 정부의 부담이 늘린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노사 노력을 해라? 노사 간의 관계를 이제 개선하는 노력을 하라는 건데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안 하고 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중장기적 처방이기 때문에 그럼 단기적인 현재 지금 상황이 어찌되었건 지금 사오정 50대 이후의 은퇴자들까지도 청년뿐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이 지원을 왜 단기적 처방에 대해서는 예. 왜 고민하지 않으신지 좀 안타깝습니다. 단기적으로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쉽지 않은 해법인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일이었습니다.